안녕하세요. 저는 칠순을 앞둔 할머니입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 모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손주까지 보아 다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늘 따스한 봄 같을 수만은 있겠습니까? 한겨울에 풍랑을 만난 배처럼 제 인생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파란만장한 굴곡이 가득한 저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의 큰딸은 어려서부터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일찍이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되면서 제가 5식구의 밥벌이를 책임지게 되자 큰딸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동생들도 잘 돌보고 아픈 남편 병수발도 한 딸한테 늘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집안 살림이 좀 나아지고 오래 병원에 누워있던 남편의 건강도 괜찮아지면서 사랑을 받기보다는 늘 주기만 하는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시집 잘 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 사랑이 부족해서였을까요? 평생 함께할 남자를 만났다며 당장 결혼을 하고 싶다고 고집을 피우던 딸은 일찍 결혼을 하고 몇 년 되지 않아 홀로 돌아왔습니다. 전 사위놈이 제 딸을 두고서 바람을 피운 게 들켰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분노가 솟구쳤지만 없는 집안이라 큰 소리도 못 쳤습니다. 위자료도 몇 푼 못 받고 쫓겨난 딸이 안쓰러워 매일 눈물로 지샜어요. 하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그렇게 힘들었던 일도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무뎌지더라고요. 그리고 딸도 전 사위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를 만나 재혼도 했고요. 사실 이혼의 경험이 있는 딸이 초혼인 남자와 결혼하는 게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었는데 지금 사위는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우리 딸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던 만큼 앞으로는 행복만 주겠단 말에 두말하지 않고 허락을 했죠. 재혼이라 결혼식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사위가 꼭 하고 싶다고 하여서 결혼식도 다시 치렀습니다. 딸 손잡고 들어가던 남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날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 결혼하고 보니 사위는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뭐든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살며 사업도 잘 꾸려나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 딸을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한 보상을 이제야 받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죠. 사위는 이제 본인이 있으니 저를 믿고 더는 일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 했지만 평생 일만 하고 살았던 몸이라 그런지 노는 것도 편치 않더라고요. 소일거리라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병이 나는 몸이라서 건물 청소나 하면서 그럭저럭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빗자루로 건물 계단을 쓸어나가고 있는데 발치에 커다란 그림자가 생기더군요. 누군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나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지나가다 스치고 싶지도 않은 전 사위가 앞에 서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건물이 바로 앞 지하철역도 있고 해서 모근 환상적입니다. 유동인구도 많고요. 하지만 여기 건물주가 워낙 까다로워서 말이죠. 아유, 그러게요. 가게가 괜찮네요. 깔끔하니. 근데 건물주가 왜 까다로워요? 여기 건물주가 보통 깐깐한 게 아니라서. 전 사위가 부동산 업체 사람과 함께 1층 건물을 기웃대고 있더라고요. 저는 잡고 있던 빗자루를 놓고 전 사위 앞으로 갔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이 못난 면상 분명히 전 사위가 맞았거든요. 전 사위도 절 알아봤는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아유, 깜짝이야. 뭐야? 여기 어머님이 왜 있어요? 내가 왜 네 어머님이야? 그럼 어머님이 아닌 뭐라고 합니까? 아줌마라고 불러드려요? 아하, 이제 보니 여기 청소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알 바 아니지. 그나저나 내 놈은 여기 웬일이야? 아줌마, 청소를 하려거든 청소만 하세요. 남의 일에 신경 끄시고. 그러고서는 저한테서 휑 몸을 돌려 부동산 사장과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간에도 이렇게 손님이 많은 가게를 왜 내놓는데요? 저한테는 좋은 기회지만 좀 이상해서요. 아이, 그게 여기 건물주가 사상이 좀 특이해요. 이 갈비집 사장이 얼마 전에 미성년자 추행을 해가지고 벌금형을 맞았지 뭡니까? 그걸 알고서는 건물주가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쳤어요. 다른 건 몰라도 건물주가 계약하실 분들의 인성 하나는 꼭 보거든요. 인성이요? 대체 뭐 그리 이상한 조건이 다 있담? 월세나 따박따박 내주고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 유언이라나 뭐라나. 암튼 그래서 그냥 반이 좀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약하려면 고생 좀 해야 할 겁니다. 조건이 그거 하나라면 걱정 없겠네요. 뭐 제가 또 한 인성하거든요. 게다가 저도 이 건물 1층 아니면 안 돼서요. 여기 꼭 계약해야겠으니까 일단 건물주 좀 만나봅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연락해 볼 테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기가 찼습니다. 자신이 바람 피운 주제, 미안하다는 소리는커녕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전 사위였는데 인성을 논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나요? 게다가 이혼 당시에 어찌나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제 딸은 위자료도 몇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이혼당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이를 안 낳은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할 정도로 쓰레기였는데 지금 와서 봐도 변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빗자루를 휘둘러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먼지가 많네. 아이씨, 뭐예요, 아줌마? 청소 제대로 못합니까? 저기요, 사장 양반. 듣자하니 인성 어쩌고 하던데 제가 이놈을 좀 아는데 인성은커녕 인성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뭐라고요? 뭘 안다고 저한테 그런 막말을 하세요? 왜? 내가 틀린 말 했나? 내 말이 맞잖아. 자네가 우리한테 한 짓을 벌써 잊었나 보지? 아직도 우리가 흘린 눈물이 다 마르지도 않았네, 이 사람아. 와, 진짜 생사람 잡네. 아줌마,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찾아. 여기서 싸우지들 마세요. 그건 그렇고 여기 아주머니 말씀이 진짜면 좀 곤란한데요. 분명히 계약해주지 않으시려고 들 겁니다. 이 아줌마가 하는 말 순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리고 전 이 건물 꼭 계약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장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건물주한테는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이만 가시죠. 둘이 그렇게 한참을 떠들더니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소금을 한 바가지 얻어와 뿌렸고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을 봤으니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일었겠어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지 못한 게 마음속에 응어리죠. 자다가도 저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 사인원과 부동산 사장이 하던 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굳고 고집을 피우던 놈을 보니 뭔가 있구나 싶었죠. 여기가 무슨 건물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제야 오랜 기간 영원한 복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내심 기대가 됐습니다.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며 일을 마무리한 뒤에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또 일하러 나갔냐고 야단을 피더라고요. 저는 오늘 일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좀 쑤셔서 안 된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오늘 전 사위를 만났다고 털어놓았죠. 그놈을 그냥 가만히 놔뒀냐고 남편이 노발대발 하더군요. 저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폭력보다 강한 처벌을 해줄 자신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렇게 전 사위놈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도 여지없이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옆구리에 작은 가방을 끼고서는 양아치 모양새로 나타난 놈은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아줌마, 여기서 계속 일하실 거예요? 나 참 곤란하네.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마주치면 짜증나는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자네는 이만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게. 아쉽지만 그건 안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건물 1층 계약할 거라서요. 계약은 뭐 네 맘대로 하냐? 무슨 소립니까? 돈만 있으면 계약은 누구나 하는 거죠. 설마 건물주 앞에서 제 인성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실 건 아니죠? 뭐 하시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아줌마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을 테니까. 안 하긴 왜 안 해? 무조건 해야지. 네 놈이 우리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결혼 생활 내내 괴롭혔다고 아주 인성 쓰레기의 파탄자라고 꼭 얘기를 해야지. 아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미 다 끝난 사이에 무슨 악감정이라도 남은 겁니까? 아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뭐야? 말 다 했나? 아니요. 아직 덜 했어요. 아직도 남의 집 건물 청소나 하고 다니는 걸 보니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이혼한 거 잘한 것 같습니다. 뭐, 거지? 누가 거지야? 너같이 가진 거 없이 입만 나불대는 놈이 거지지. 저는 여기 계약만 하고 나면 그때부터 제 인생은 탄탄대로인걸요. 아무리 그쪽에서 저보고 망하라고 연부를 외셔도 제가 쉽게 망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청소 따위 관두고 이만 나가시죠. 서로 얼굴 봐서 좋을 거 하나 없는 사이인데. 전 사위놈은 헛소리를 짓거리더니 마침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아하니 부동산 사장과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희죽이며 전화를 끄는 전 사위가 제게 또 입을 털었습니다. 일을 어쩌나. 곧 건물주님이 오셔서 직접 보고 계약하자 하시는데 저 망하길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제가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어떻게 보신대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물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일었지만 어차피 곧 냉수보다 시원한 물로 달아오른 속이 시원해질 게 뻔했으니까 참은 게죠. 얼마 안 되어 부동산 사장과 함께 건물주가 들어섰습니다. 전 사위놈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그들에게 다가가다가 귀신이라도 봤는지 딱딱하게 굳더군요. 왜냐하면 부동산 사장과 함께 나타난 건물주는 바로 저의 지금 사위였거든요. 게다가 사위 옆에는 딸도 함께였죠. 사실 소일거리가 없어 심심하던 차에 사위의 건물에서 청소나 하고 있다가 전 사위를 만난 거고 모욕을 당한 뒤에 이를 어떻게 갚아줄까 생각하던 찰나에 사위에게 제가 부탁을 한 거였어요. 사위는 당연히 그런 나쁜 놈을 자기 건물에 임차인으로 둘 수 없다고 확고하게 말했고요. 그런 김에 저는 제가 보는 앞에서 전 사위놈의 코를 납작하게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부동산 사장과 함께 나타난 거였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 왜? 왜? 뭐 못 볼 꼴을 봤어?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 사장님이랑 같이? 왜긴 내 남편이니까. 뭐? 뭐라고? 아 그러니까 여기 건물주가 바로 당신 남편이라고? 당신은 무슨 당신? 그 더러운 입에 날 올리지도 마. 기분 나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사장님, 정말 이분이 여기 건물주가 맞아요? 세상 속고만 사셨네. 네, 제가 여기 건물주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 건물을 계약하고자 했어요? 제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용기 있게. 그러게 말이야. 자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대뜸 여길 계약하겠다고 하지 뭐게나. 저는 사위 앞에서 쪼그라든 전 사위를 보며 통쾌했습니다. 큰 소리치며 제게 가난한 집구석이라고 비웃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건물주인 사위 앞에서 길을 못 펴는 걸 보니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전 사위놈 길을 확 꺾어놓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사위란 놈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희죽거리며 다시 고개를 들더라고요. 사장님, 제 전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요. 우리 헤어진 데 전적인 책임이 바로 이 여편네한테 있었단 겁니다. 그거 아세요? 무슨 헛소리야?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뭘 얼마나 속아서 이 여자랑 결혼까지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고부터 이 여자가 나한테서 뜯어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아십니까? 집이 가난해서 못 산다고 죽는 소리를 해서 제가 준 돈만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여자한테 한눈 좀 팔았다고 바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은혜도 모르는 이 여자 데리고 살다가는 사장님도 있는 재산 다 털릴 테니까 얼른 도망치세요. 네? 자네? 지금 말이라면 다인 줄 아나? 우리 딸이 너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괜히 열 올리지 마시고 노인네 빠져 계시죠? 뭐야? 이봐요. 이미 이혼한 마당에 그쪽 과거사를 내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건물 계약고만 확실히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여기다가 뷔페집을 할까 생각 중인데요. 요즘에 샤브샤브 뷔페가 또 잘 되잖아요. 지금 있는 고깃집은 냄새도 많이 나고 연기도 심한데 샤브샤브는 깔끔하지 않습니까? 저랑 계약만 해주시면은 제가 책임지고 이 근방 상권 전부 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과 저 둘 다 상부상조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눌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 아닌데.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렇잖아요. 저는 분명 부동산 사장님께 이 건물 계약은 신중히 해달라고 필히 말씀드렸거든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워낙 고명하신 분이라 개나 소나 계약해달라고 달려드는 놈들을 잘 걸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현명하지 못하여 이번에도 여기 갈비집 계약이 해지되었거든요. 근데 왜 부동산 사장님께서 당신 같은 쓰레기를 데려오셨을까요? 뭐, 뭐라고요? 쓰레기? 앞으로 이쪽 부동산이랑도 계약 끊어야겠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아니, 무슨 소립니까, 사장님? 사장님 없으면 저 밥줄 끊깁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마십시오. 그럼 당장 이 쓰레기 좀 눈앞에서 치우시죠. 아니요. 저기 창석호 씨, 이만 가주셔야겠습니다. 이 건물 말고 다른 건물 보여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시죠. 부동산 사장이 전 사위를 잡아 끌고 건물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전 사위는 완강하게 버티더군요. 마치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듯이 버티고 서서는 소리를 빽 지르는데 귀청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이거 놓으세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이 건물 사장님이 계약 안 하신다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건물 1층 꼭 계약해야 합니다. 꼭이요. 저 새 인생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인성 쓰레기라고 욕하셔도 좋으니까 저하고 계약해 주십시오. 제가 보증금도 지금 가격보다 2배로 드릴게요. 네? 왜 이렇게 이 건물에 집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하고는 계약 안 합니다. 우리 와이프 피눈물 나게 한 사람하고 내가 미쳤다고 계약을 해요?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도움이 안 되는 처가 식구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요. 제가 오죽하면 이혼을 결심했겠어요? 네? 제 얘기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고요. 당신은 끝까지 남 탓을 하는군요. 아무튼 지금은 당신 만나 잘 살고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계약 좀 해주세요. 제 목숨이 달린 계약입니다. 네? 당신 목숨이 나랑은 상관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목을 매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전사위가 주춤거리고 있는데 놈의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전사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연신 죄송하다고 하며 설설기는데 딸한테서 바람핀 걸 들켰을 때도 당당했던 얼굴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전화를 끊은 전 사위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사위의 바짓가랑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전 사위를 떼어내려 했지만 완강하더라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여기 1층 아니면 진짜 목숨 끝납니다. 그렇게 부탁하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네? 다시 생각해 주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 어머님이랑 제 와이프한테 사과하십시오. 듣자하니 며칠 전에 여기 와서 막말을 짓거리고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왜요? 겨우 사과 하나도 못 하신다고요? 그럼 계약도 없는 걸로 하죠. 아닙니다. 합니다. 하고 말고요. 전 사위는 저와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없이 살 때는 그렇게 무시를 하더니 이제 와서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용서를 빌다니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도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혼 전에 했던 행패들 정말 모두 반성합니다. 어머님이 용서만 해주신다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아까만 해도 아줌마라고 잘만 하더니 이제와 또 어머님인가? 너 같은 놈한테 그런 소리 듣긴 싫고. 근데 뭐든 다 한다고 했지? 그럼요.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그렇담. 지금 지하철역 앞으로 뛰어가서 저는 마누라 버리고 딴 살림 찬 천하의 몹쓸 놈이다. 3번 외치고 돌아오게. 그럼 내 한번 생각해보지. 네?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그런 말을 하라고요? 왜? 못하겠나? 네? 아니요. 합니다. 해요. 이왕이면 그 못난 면상 잘 나오게 휴대폰으로 동영상도 찍어오고. 전 사위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고민하는 기색도 없이 지하철역으로 뛰어갔습니다. 딸은 그 모양 빠진 모습을 눈에 담으며 킥킥거렸고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옆에 서 있는 부동산 사장에게 넌지시 물었죠. 근데 저놈이 왜 여길 꼭 계약해야 한답니까? 사장님은 그 이유 아셔요? 정확히는 얘기 안 하긴 했는데 대충은 알죠. 숱하게 전화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지금 사귀는 여자네 집안이 좀 잘 사나 봅니다. 그런데 그 집 아버지가 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테스트를 하나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통과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나 뭐라나. 근데 그 테스트가 여기 건물 1층을 계약하는 거랍니다. 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도대체 왜 여기여야 하나 했더니 그 집 아버지가 여기 근처 땅을 조금씩 사서 돈 맛을 쏠쏠이 보는 양반인데 여기 건물만 매매는커녕 임대도 못해서 자존심이 무척 상해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전 양반한테 시험도 해볼 겸 이 건물 1층을 계약해오라고 하신 거죠. 그럼 그분은 가만히 앉아 배부르게 되니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저는 전 사위가 왜 이토록 이 건물 계약에 목을 매는지 알 수 있었죠. 보아하니 바람을 피웠던 여자네 집안에선 이혼한 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일종의 시험을 한 모양인데요. 문제는 본인이 갖지 못할 건물을 저런 나쁜 놈이 가질 순 더더욱 없다는 걸 그쪽 집에선 몰랐나 봅니다. 하긴 그 집안 인성도 알만하죠. 돌아가신 사돈 양반이 얼마나 청렴하신 분인데 그분 마음에 안 드셨다면 평생 못 가지는 거죠. 전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어찌나 고소하던지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잠시 뒤 사위가 딸을 뻘뻘 흘리며 건물로 뛰어오더라고요. 그래, 잘하고 왔나? 하필이면 사람 많은 퇴근 시간에 이게 다 뭐예요? 아이 창피해. 그래서 무슨 불만 있어? 아니요, 그럴 리가요. 잘 찍어왔습니다. 전 사위는 숨을 헉헉거리며 제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놈이 찍어온 화면을 보니 대문짝만하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며 크게 소리치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아이고 웃겨라. 비웃지 마세요. 제가 무슨 심정으로 이걸 했는데요. 뭐
나쁘진 않네요. 그럼 저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이 건물 저랑 계약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 아니, 무슨 소리야? 분명히 용서받으면 해준다고 했잖아. 저는 용서를 빌라고 했을 뿐 계약을 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요. 이, 이 미친놈이... 미친놈? 미친놈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고 그보다 겨우 이거 한 번으로 용서가 될 것 같았어? 용서를 빌려면 마음을 담아 진실하게 해야지. 겨우 이딴 걸로 그 많은 죄가 갚아질 거라 생각했어? 또 뭘 하란 말입니까? 이 말하면 된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난 손해볼 거 하나 없는 사람이야. 지금도 계약하자는 사람들 널리고 널렸는데 내가 왜 굳이 당신이랑 손해볼 장사를 해야 하지? 듣자니 우리 건물 계약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데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아닙니다.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뭘 하면 될까요? 그럼 당장 오늘부터 여기 건물 청소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청소요? 제가요? 그럼 여기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죠? 아닙니다. 합니다. 해요. 그럼 대걸레부터 잡으시죠. 전 사위는 못 씹은 얼굴을 하고선 제게서 대걸레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내 걸레질을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생전 이놈이 내 눈앞에서 벌 받는 걸 꼭 보고 죽어야 마음이 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다니요. 저는 한편에 놔둔 걸레도 전 사위에게 내밀었습니다. 대걸레로만 대충 밀지 말고 이 걸레로 빡빡 닦아야 유인하지. 뭐하나? 얼른 안 받고. 네, 이리 주세요. 결혼 생활 내내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고고하게 살더니 대걸레 든 모습이 이렇게 어울리는데 그동안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아쉽네. 자꾸 비웃을 거면 이만 가주지. 나 청소해야 하니까.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은 휴식하도록 하고 업무 시간에 땡땡이 치고 노는지 매일 와서 감시할 테니까 잘해봐요. 저기 층마다 있는 화장실 청소도 잊지 말고. 이 많은 일을 저 혼자 하란 말이에요? 왜? 못하겠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관두든지. 진짜 합니다. 해요. 전 사위는 무슨 오기가 났는지 하겠다고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그래서 저와 딸은 그대로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위가 자신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며 걱정 말라고 하더니 이렇게 전 사위 놈을 부려먹을 작정이었나 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복수 계획이었죠. 그날은 오랜 채증이 사라진 기분이라 평소 못하던 술도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죠. 그동안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화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며칠 동안 전 사위는 쉬지 않고 출근하여 청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하다가 이따금씩 짜증이 나는지 욕을 하기도 하고 고함을 치기도 하였지만 사위가 감시하는 임무를 하나 붙여놔서 그런지 게으름 필 생각은 못하더군요. 전 사위 뒷조사를 좀 해보니 만나는 여자의 아버지가 여간 깐깐하신 분이 아니라 전 사위에게 이 건물의 계약서를 따와야 자신의 딸과 결혼도 시켜주고 다른 건물도 한 채 줄 거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분도 참으로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어떤 놈인지 한 번에 알아본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전 사위놈이 눈에 불을 켜고 자존심 구겨가며 저러고 있는 꼴을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위가 약속한 2주가 흘렀습니다. 전 사위는 막힌 화장실을 뚫느라 고생을 했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이 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청소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청소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걸 해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저희 어머니께 막말을 하셔서 아이고 지난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앞으로는 안 그런다니까요. 그럼 이제 계약서에 도장 좀... 아직 끝났다고 안 했는데. 네? 그게 무슨... 겨우 2조 청소했다고 무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줍니까? 막말로 저도 아버지 유언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당신 같은 인간하고 여기 계약 맺으면 하늘에서 저희 아버지 노하십니다. 그러니까 겨우 2조 청소한 걸로는 그동안의 죄가 사라지진 않죠. 그럼 뭘 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식당이 오늘 막 나간 참이라 청소할 것이 산더미인데 오늘부턴 이 일 좀 돕죠? 네? 아니 이런 청소는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고깃집 때가 여간합니까? 바닥도 다 기름때가 꼈던데 그걸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청소업체 부르시는 거죠? 전 거기에 꼽사리 끼면 되고. 여기 일꾼 있는데 굳이 돈 들여 청소업체를 왜 불러요? 아니 그럼 나 혼자 하라고요? 못해요. 안 해요. 아니 이 일을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관두죠.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제멋대로 부려먹어도 유분수지. 저 제멋대로 부린 적 없습니다. 장석호 씨 계좌로 일당 후하게 쳐서 다 입금해드렸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그걸로 입금을... 그냥 무임금 노동시킨 거 아니었냐고요. 행여 그랬다가 장석호 씨가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여기 청소도 제대로 일당 지급할 겁니다. 하기 싫으시면 이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매번 얘기 드렸지만 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라서요. 미치겠네 진짜. 전 사위는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사귀는 것 같더니 이내 쪼그리고 앉아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심한 듯 다시 벌떡 일어나서 말하더군요. 좋아요. 그럼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일만 잘 끝내면 꼭 계약해 주시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하죠. 진짜 이 악물고하고 만다. 하고 말아. 전 사위는 작게 욕을 중얼거리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검은 때를 벅벅 문질러 닦아내면서 온몸에 비오듯 땀을 쏟았죠. 그 모습을 보고선 저는 사위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번 일만 잘하면 계약해주냐는 물음에 그러자고 한 말이요. 정말 사위는 계약을 해줄 생각일까? 전 사위가 있는 자리에서 사위에게 물어보기도 애매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이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전 사위는 쉬지도 않고 미친 듯이 일을 해 결국 밤까지 일을 끝마쳤습니다. 그름에 때가 많이 끼었던 바닥이며 천장이 전 사위 손에 의해서 반짝반짝 윤이 나기 시작했죠.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보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고 어서 계약이나 좀 해주십시오. 저 당장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배도 너무 고프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이렇게 힘든 일을 늘 어머님께선 해오셨습니다. 후회는 안 되세요? 이런 장모님과 와이프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 그거 하죠.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여기서 일했잖아요. 그럼 굳이 여기 계약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알량한 자존심도 다 버렸으니 남은 건 아직 몸에 가득한 당신 욕심이네요. 그 욕심만 덜어내면 될 것 같은데. 이봐, 당신이 무슨 선생이야? 내가 욕심을 가득 채우던 말던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라 이래요? 그리고 나하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일만 끝내면 계약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굳이 이 건물을 계약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기가 지하철역이랑 가깝기도 하고 상권이 잘 발달되어서 이전에 있던 식당의 한 달 매출도 꽤 많긴 했지만 찾아보면 여기보다 다른 좋은 곳도 있을 텐데요. 다 알고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제 장인어른 될 분이 이 건물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꿍꿍인지 몰라도 이렇게 당신 같은 고집불통이 건물주인 걸 알고 시킨 것 같아요. 그냥 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요. 아까만 해도 전화 와서는 아직도 멀었냐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빨리 계약서 들고 아버님한테 가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저희 아버님 이 결혼은커녕 건물도. 그러니까 여기 계약에 당신의 건물과 결혼 두 개가 모두 걸려있나 보네요?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암튼 얼른 계약이나 해주세요. 계약서도 여기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이걸 어쩌죠? 네? 일주일 전에 이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이제 더는 제가 건물주가 아닌데요.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여기 있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여기 건물주입니다. 어쩌죠? 약속은 제가 드렸는데 저는 건물주가 아니라 지킬 수가 없네요. 야,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지? 날 있는 대로 부려먹고. 전 사위는 눈에 불을 켜고 바로 사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위의 멱살을 틀어쥐고 금방이라도 때릴 듯 눈을 부라렸죠. 하지만 사위는 운동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걸 전 사위가 알 리가 없죠. 사위는 단숨에 전 사위를 제압하였습니다. 고된 일을 하느라 몸이 축난 전 사위는 생각보다 쉽게 제압당했고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전 사위는 온몸을 버둥거리면서 난리를 피더군요. 이제 알겠죠. 당신이 뭘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이 우리 어머니와 와이프에게 행한 악행을 조금이나마 뉘우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정말 딱 맞는 말이네요. 그쪽은 변한 거 하나 없이 아직도 유행만 바라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럼 애초에 나와 계약할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 이 나쁜 놈아. 그쪽 같은 나쁜 놈한테 나쁜 놈 소리 들으니까 저 진짜 나쁜 놈 된 것 같은데요. 암튼 오늘 일은 수고했습니다. 이거 받아요. 사위는 누운 전 사위의 위로 지폐를 뿌렸습니다. 지폐는 나풀나풀 날려 전 사위의 몸 위로 떨어졌어요. 돈밖에 몰라 제 딸을 헌시장 내치듯 버린 인간의 말로란 처참했습니다. 이제야 저희가 그동안 겪은 고초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 사위는 누운 채로 정신 나간 인간처럼 피식거리며 웃더군요. 그때 전 사위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려댔습니다. 힘이 다 빠진 손으로 전 사위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아버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꼭 따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1시간, 아니 30분만요. 네? 아버님! 곧이어 끊어진 전화를 멍하니 바라보던 전 사위가 무슨 힘이 남았는지 벌떡 일어나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이번엔 사위가 아니라 제 딸한테요. 우리가 지금 비록 남남이지만 그래도 한때 살붙이고 살았던 정이 있는데 제발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나랑 계약해주면 안 될까? 정? 정이란 게 우리 사이에도 있었나?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는 지독한 악연일 뿐인데? 그래도 당신 나 사랑했잖아. 해마다 복날 되면 삼계탕도 꼭 끓여주고 아침도 늘 챙겨주고. 그래, 그렇게 자란 우리 딸을 모멸차게 쫓아내고 자넨 2다리 뻗고 잠이 잘 왔나? 이런 썩을 놈, 너한텐 구정물도 아깝네. 그냥 구정물을 뿌리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화가 풀리신다면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무슨 짓을 저질러도 널 용서할 생각은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 돌아가? 이대로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가라고? 아니, 절대 못 가. 당신이 계약해줄 때까지 나 여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가. 괜한 생떼 쓰지 말게나. 생떼 아닙니다. 저 이 건물 계약 못하면 진짜 인생 종친다고요. 돈 몇 푼 없다고 인생 끝날 거 없으니까 이만 가. 돈 몇 푼? 돈 몇 푼이라고? 지금 잘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나 여기 계약 못 다내면 빈털터리 신세라고. 그거 알아? 그럼 더욱 잘 됐네. 빈털터리가 돼봐야 우리 심정을 이해하지. 당신은 아직도 돈밖에 모르는 썩어빠진 생각을 갖고 있어. 그 여자도 당신이 이렇게 돈에 환장한 놈인지 알아? 그걸 알면 절대 만날 수 없을 텐데. 그럼 돈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너도 이제 돈 있으니까 이러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니냐고! 물론 돈 없이 살긴 힘들 수도 있지. 하지만 돈이 모든 행복을 대체해주진 않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겠어. 잘 모르겠고. 계약이나 해줘. 제발 계약해달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면 우리도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 불러. 부르라고. 그래도 나 못 나가. 여기 매일 와서 괴롭힐 거야. 뭘 어떻게 괴롭힐 건데? 장사 방해라도 할 예정이야? 뭐 마음대로 해. 우린 법대로 할 테니까. 딸은 이내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사위놈은 잡혀갔습니다.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전 사위는 그 뒤로 우리 건물 앞을 자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말한 대로 장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며 오물을 투척했고 그 결과 재물 손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정타가 되어 만나던 여자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내쫓겨졌죠. 그 뒤로도 몇 번 건물을 기웃거리던 전 사위는 이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게끔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제 딸과 이혼하면서 가져간 재산도 전부 날려버린 전 사위놈은 돈 한 푼 없이 쫓겨나 오갈 데 없이 일용직을 전전긍긍한다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복수를 기막히게 기획해준 사위에게 고맙다고 전했는데 사실 사위는 더 하고 싶었는데 참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어떤 고생을 시키더라도 그놈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저의 사위와 딸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겼거든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 생각했는데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면 없던 힘도 솟구칩니다.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그럼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